양적 완화를 뭐 7,500불 했다가 몇 조를 했다가 이번에 거의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장기화될 조짐이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그건 뭐 지금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생각보다 빨리 종식된다 그러면 지금 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유럽 쪽, 뭐 스페인, 이탈리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아직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고 각국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주식이 좀 과도하게 떨어진 감이 있고요.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낸 주식도 되게 많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10% 이상씩 폭락을 하거나 또 10% 이상씩 상승을 하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이고 있죠.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건데, 자, 위기입니다. 위기. 근데 이제 우리 공포감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사실은 공포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회사들의 피해 상당히 크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어떤 하락폭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려움이나 공포심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만 봐더라도 0.5% 내렸다가 1%포인트 내렸다가 거의 뭐 제로금리까지 했다가 양적 완화를 뭐 7,500불 했다가 몇 조를 했다가 이번에 거의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기사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도 무제한 양적 완화나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나 다름없는 필요한 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이제 뭐 경기도민들 10만원씩 준다, 뭐 서울시도 하겠다 해서 그런 현금을 지급하는 바우처 같은 것도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요. 이렇게 돈을 왕창 푸는 이유는 그야말로 경기가 최악이기 때문이죠. 뭐 IMF도 겪어봤고 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어봤습니다만 체감적으로 오는 것들은 사실 더 심각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뭐 각종 어떤 프로스포츠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모든 것이 멈춰버렸죠. 그전에는 금융권 또 이제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IMF 때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뭐 박찬하 선수를 보면서 뭐 힘을 얻다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다른 쪽에서 위안을 얻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전 세계 전 산업군 전 모든 분야에서 지금 코로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또 IMF 속에서도 제가 좀 놀랐던 거는 당시에 그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소위 말하는 휘황찬란한 거리들을 가보게 되면은 야 지금이 이렇게 위험한 힘든 시기가 맞나 했을 정도로 또 되는 곳은 되게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거리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매우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들도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었던 그야말로 역대 최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한 번도 쓰지 않았었던 각종 그런 그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극심한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장기화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된 게 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해결되게 되면은 또 그 상승 역시 하락폭 이상의 반등도 이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데 이게 과연 언제가 될지 이제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못 잡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금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똥값이 되고 있죠. 예. 연준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사실상 양적 완화라고 표현되는 무제한 대출 공급을 공언했죠. 그러면 달러화라든가 엔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기축통화 내지는 준기축통화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그런 그런 화폐들은 화폐가치 하락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지금 달러는 엄청나게 강세잖아요. 그죠? 달러는 엄청나게 강세. 지금 엄청나게 찍어내잖아요. 제로금리에다가 양적 완화에다가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정기 불이 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많아지는 달러, 공급이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이 엄청나게 많은데 달러의 가치는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화폐, 즉 달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달러를 원하느냐?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죠. 그죠? 지금은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엔화나 뭐 유로화라든가 그 뭐 달러화 같은 것들, 준기축통화 이제 기축통화 같은 것들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러화에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엔화 같은 것도 좀 불안하다 이거죠. 왜냐면 일본도 지금 올림픽 연기돼서 7조를 손에 봤다는 둥, 뭐 더 나온다는 둥, 뭐 이런 식이니까 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값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금값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 가격도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좀 눈을 의심했는데 이상하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게 되면 금값이 안전자산이니까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나 기사를 봤더니 지금 금도 불안하고 국채도 불안하고 오직 달러화만 믿고 있겠다는 겁니다. 모든 수요가 미국 달러화 쪽으로 많이 쏠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사유가 극단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원화. 상대적 개념이니까 달러가 귀해지게 되면 원화는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이 미리 달러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돈 좀 보셨겠죠. 재미를 좀 보셨을 겁니다. 환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1,000원에 한 1,000원, 아니 1달러에 1,000원, 1,100원 하던 것이 예를 들면 한 1,500원, 1,600원 가서 팔게 되면은 1달러 내가 살 땐 1,000원에 샀다가 팔 때는 1,500원에 파는 거죠. 달러당 500원씩 이득을 보는 거죠. 10달러 사게 되면은 5,000원 이득 보는 거고 더 많이 사면 더 큰 이득을 보는 거죠. 환투자 하시는 건데 지금은 원달러 하늘이 보게 되니까 1,227원이에요. 이것도 물론 1,100원대에서 오른 거긴 하지만 예전에 IMF 때라든가 이런 때 뭐 금융위기 때 보게 되면 1,600원, 1,800원도 갔었죠. 그러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위기다라는 현재의 기사를 신뢰한다면 1,227원이 굉장히 지금 더 가파르게 상승할 여지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달러화는 계속 강세가 되고 있고 심지어 원화는 점점 더 많은 양을 찍어내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했겠죠. 우리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뭐 다른 쪽에서 투자처를 찾다 그러면은 환투자로서는 달러를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냐면 돈을 쥐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원화가치 하락하고 있잖아. 그래서 기사를 뭐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면 이 위기 속에서도 돈 없어요 난리 치면서도 주식은 엄청 삽니다 사람들이. 그죠? 주식이 또 엄청 사요. 지금이 저점이다, 역사적 고점이다, 지금이 기회야 하고 들어가는 거죠. 다 개인들이 사는 거죠. 오히려 외국인들은 팔고 달러로 구입하고 있고 우리나라 개미들은 열심히 사고 있어요. 결과는 봐야겠지만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금매 뜨면 거래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에서는 좋은 지역의 금매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예, 저렴하게 나오게 되면. 그래서 자, 제일 판단이 어려운 거는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까죠. 즉 백신이 언제쯤 개발되겠느냐, 그리고 추세가 언제쯤 확연하게 꺾이느냐, 이런 거를 뭐 이건 누구도 사실 알 수 없는 거니까 장기화될 조짐이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그건 뭐 지금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생각보다 빨리 종식된다 그러면 지금 저점에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큰 부를 축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IMF 때라든가 세계금융위기 때도 떨어졌다고 해서 안 오르지 않아요. 결국은 전고점 회복한 다음에 굉장히 무섭게 또 올랐죠. 이런 학습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투자에서는 소위 이렇게 쫄질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굉장히 많이 삽니다. 굉장히 많이 사요. 뭐 다양한 부류가 있죠. 지금 오히려 불안해서 매도하는 분도 있고 조금 뭐 지켜보자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뭐 이거는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시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들 이게 위축돼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금융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테크 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비율로 따지게 되면 뭐 안 움직이신 분들 많을 테니까 뭐 소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장담컨대 그분들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뒤돌아보고 결과물을 보게 되면 아마도 위너가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그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염병이라는 게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 못할 위기는 아니라는 점이 진짜 중요한 팩트죠. 예, 지금의 어떤 상황에 함몰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지금 뭐 완전 난리가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 IMF 때도 거의 뭐 나라 망하는 줄 알았고요. 세계금융위기 때도 미국이 망한다는 뭐 이상한 소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난리 났었지만 결국 극복했잖아요.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도 그건 매번 그랬어요. IMF 때가 뭐 최고다, 엄청 위기다, 글로벌 세계금융위기 이런 일이 없었다. 뭐 없어. 근데 뭐 대공황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본의 디플레이션 뭐 등등등등 있었지만 대부분은 해결을 잘 했죠. 잘했습니다. 뭐 일본은 좀 약간 예외가 되긴 하겠네요. 그거는 이제 상황이 약간 다르니까.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빨리 투자해라 뭐 이런 결론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면 해서 이런 상황일 때 돈을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일 수 있어요. 왜냐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니까 그 정상적인 시장일 때보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어차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아마 더 위축됐을 것 같긴 한데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 판단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저희한테 궁금증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뭐 다른 재테크 상품은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제가 다른 쪽은 잘 모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고요. 뭐 이걸로 인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쭉 둘러보고 기사를 보고 현장을 좀 둘러보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상품들도 투자를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 빅 찬스다 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하시면서 한번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예, 코로나19 우리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